예, 우선 그 정청래 당대표님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은평구 을 지역에 살고 있는 저 김원호입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87년 체제 이후에 지금 그 대한민국 최초로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제4기 민주정부가 지금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당원 주권 시대에 우리 그 교육이 많이 미약합니다. 우리 당원들한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장단점을 조그만 소책자로 만들어서라도 말입니다. 정말로 이 김대중, 노무현 이분들의 역할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탄탄하게 이루어졌고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당원 100만 당원들에게 정말로 바쁘고 힘들지만은 주말이나 이런 때를 통해 가지고 진정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이런 내용들이 많이 확산이 돼 가지고 보수 정부 지금 그 아주 엉망진창인데 이런 분들한테까지 좀 흡수가 되게끔 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지난번 윤석열 파면 이후에 헌법을 핸드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핸드북으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당에서 핸드북으로 만들어서 당원들이 항상 이렇게 보고를 쓰고,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주요 정책,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있어요. WEF라고. 거기서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합니다. 노무현 정부 5년 차 때 11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11등. 이명박 때 24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 26등을 했거든요. 이걸 잘 모릅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13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국가경쟁력 지수를 그때 이제 발표를 못 했는데요. 그런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유명한 권위 있는 기구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자부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실제로 국방비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진보 정권, 민주정부는 국방에 약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문재인 정부 때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왔는데 실제로 GDP 생산량이 우리가 톱10 안에 2번이나 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교역량, 무역량 이것이 우리 뒤에 이태리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6.2 안팎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역 수지가 북한보다 못한 뒤에 밀리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정부 대통령 때 이룩했던 그런 업적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제도 잘했고 외교안보 국방도 잘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핸드북을 좀 만들어서 당원들한테 배포해서 나름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건 지금 들은 아이디어입니다. 핸드북을 만들자.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당대표 되자마자 사무총장에게 세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하나는 당원 콘서트 준비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마 11월 말 11월 초쯤 될 건데, 그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빌리든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빌리든, 그래서 5만에서 한 7, 8만 정도 모이는 당원 콘서트 준비위원회를 가동해라. 그래서 사무총장한테 지시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탁현민 감독한테 해서 탁현민 감독이 맡아서 한번 해라 해서 본인이 확연은 아니지만 뭐 하겠다는 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탁현민 감독 의견을 듣지 않고 제가 그냥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선발 절차 이것도 제가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우리가 압승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목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래서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해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당원주권 정당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고 얘기를 했는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원증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있잖아요. 무슨 뭐 파란 띠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것처럼 나는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당원증도 그래서 뭐 당사 들어올 때도 탁 그 당원증 되면 착 열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예? 있어요? 예. 예. 어디요? 서울시장에서 서울시당. 당원증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아, 좋네요. 예. 그래서 예. 예. 네. 모바일 당원증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저는 제가 당대표 재임 기간에는 웬만한 것은 당원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니, 신분원분들이 주인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자기들 멋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당원주권 정당 특별위원회 어떻게 할 건지 대략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 방금 이 당원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44개 중에 전체 통과된 것이 5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39개의 혁신안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대의원 제도 표의 등가성 문제도 2개의 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 보고 드릴 때 1인 1표를 할지 또 권리당원 20표 이내로 할지 해서 이제 후자가 좀 선택이 돼서 현재 당원당규 개정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의원 1인 1표를 한다든지 또 전당원 투표 제도가 있긴 한데 전당원 투표 제도가 이 대표의 지시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당원들의 지금도 이제 국회 입법 시스템이 국민청원 시스템이 다 있는데 당원청원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당원들께서 청원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대의원 제도를 어떻게 그러면 대의원 제 1인 1표가 된다 해서 대의원 제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대의원제를 정책 대의원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혁신안들이 그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당원주권 이 당원주권 정당 특위를 구성하는 대로 다음 주 목요일 오전에 아마 출범을 할 텐데요. 이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당원주권 정당 관련된 혁신안 또 당원들께서 새롭게 또 청원해 주시는 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대의원 1인 1표와 이 정책 대의원 제도 전환 또 전당원 투표와의 투표제도의 상설화 등은 뭐 8월 말까지 빠르게 정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 또 좀 차근차근 긴 호흡으로 또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 또 차근차근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제가 놓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당원 소통, 당원 교육 말씀 아까 하시면서 핸드북 얘기만 했는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당대회 때 필요하다면 제가 교육연수원장도 겸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교육연수원장 적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당대표 하는 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이것까지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은데 찾아보고 그래서 월 1회는 광역단체별로 다니면서 당원들을 좀 많이 모인 상태에서 저도 직접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의 정책이나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한 3강 정도를 할 생각이에요. 토요일 날 정도. 그 끝나고 당원들하고 뭐 소주 한잔 하든가 그런 모임을 하려고 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생각이고 그리고 지역구별로 해당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한테 월 1회는 의무적으로 해라.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본인이 직접 뭐 교육을 하든 강사를 부르든 아니면 당원 중에 뭐 강사를 선발해서 하든 월 1회는 소통교육을 의무화하자. 이것을 제가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당이 되려면 당이 강력해야 되잖아요.
당이 강력하다는 것은 당원들이 열기를 가지고 참여했을 때 그 당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당원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그 자부심은 내가 이 당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뭘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장마차에서 막 얘기하다가도 뭘 알아야 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뭘 하거나 하죠. 그러려면 뭔가 정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재명 정부 정책이 뭐다?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뭐 그냥 선생님이 학생 가르치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될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에 당원들이 낸 당비가 모여서 재정이 비교적 튼튼한 편입니다. 그래서 당 연수원을 만들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냥 우선 당장 생각하기에는 폐교 같은 것을 하나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 해서 당원들이 와서 거기서 뭐 워크숍도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그램핑 같은 것도 그 운동장 같은 데서 하고, 그걸 한번 지금 용역을 한번 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나는 게 있으면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충청도가 가운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어디에 당원들이 이렇게 교통도 편하고, 너무 이렇게 서울 중심을 하니까 올라오기도 힘들고 또 주말이면 막히고 막 그러니까 충청남도나 북도나 대전 근방 어디에 폐교가 하나 있으면 그런 거 하나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당원들이 뭐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용역 프로젝트를 하나 좀 누구한테 좀 맡겨서 한번 그걸 연구해 보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당원들의 참여 열기가 높고, 그리고 옛날에는 시민단체 이런 데로 시민들이 모였다면 지금은 그거를 다이렉트로 해결할 수 있는 당으로 지금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옛날에 시민운동 포함해서 실제로 지역위원회에서 그런 일을